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박민영, 설주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보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저희가 판넬에 쓰는 거 없이 OX 팻말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뭐 yes or no로 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어서 첫 번째 질문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진짜로 정치 보복을 안 할까? 여기에 대한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 할까에 대한 OX죠? 예. 네. 본인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안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주시면 진짜요? 되는데 예.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그럼 저라도 이렇게 왜? 아니 안 할까? 논쟁을 하고 싶으시죠? 안 할까? 그러니까. 그래요. 안 하지 않을 것이다가 X. 그래요. 안 하지 않을 것이다라니까 이제 할 것이다. 세 분 다 어렵네. 할 것이다라고. 안 하겠죠. 저렇게 선의를 믿고 싶습니다. 저라도 네. 이렇게 오 들어드려야죠. 먼저 이재명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 아니 그건 아니죠. 저도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가 항상 그러잖아요. 존경한 줄 알았더니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말 엄청 많이 바꾸셨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다 바꾸신 거니까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그냥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되시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희망을 담아서 저는 이렇게 꼭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권력을 잡으면 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제 희망을 담아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믿고 싶은 심정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 정치 보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가 될 수도 있는 게 예.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네. 대통령이 100%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다이나믹하니까요. 네. 이재명 전 대표가 했던 정치 보복과 관련된 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달에 저희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도 시간 아깝고 더 큰 보복을 부르는 거다 이러면서 안 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공개된 유튜브에서도 인생에서 누가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본인의 과거 이력상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좀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못 믿겠다 이렇게 그냥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고 네. 일단은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이제 출범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사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지금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여당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저기를 했다는데 쪽지 3개를 받았는데 하나씩 이렇게 까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이제 지지율 위기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당을 또는 전 정권을 공격해라. 이건데 사실 그 좋은 카드가 지금 손에 쥐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또 그러한 부분들 과거를 이렇게 회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무조건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참 정치를 못한다. 저는 이제 우리 당의 그 중진들이라던가 여기도 정말 정치를 제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도 정말 못한다. 둘 다 정말 못하긴 하거든요. 근데 못한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영배 의원이 그거를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내란 특위인가요? 그 반헌법적 무슨 그 특위를 만든다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하여튼 반민특위 같은 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내란 특검과 반헌법 그쵸, 특위 반헌법적 무슨 특위를 만든다고 한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대선 전에 후보가 될 사람이 나는 정치 보복 안 하겠다. 나는 보복을 한 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의원이 그냥 그 법안을 그냥 막 발의해가지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의도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의도를 드러내면 이게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이 더더욱 절대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거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길로 가지를 않고 계속 오죽하면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어디 라디오인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이랑 싸울 생각을 안 하고 한동훈이랑 싸우고 있느냐 이 얘기를 라디오에서 저는 민주당 그래요? 박세훈 의원이 네. 나는 그걸 하는 걸 라디오에서 듣고 예. 하면서 정말 이 부끄러움은 도대체 어디 가서 예.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 타겟팅을 할 사람들은 정확한데 그 타겟팅이 될 사람들이 뭐 야당에도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모드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 더더욱 정말 자신감 있게 지금 이렇게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무조건 정해진 값이고 네.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가혹하게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정치 보복은 아닐 것 같고 내란 종식 또는 계엄의 책임은 물어야 되니까 뭐 계엄 척결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정치 보복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뭔가 내란 뭐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만 계엄에 가담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어제 유시민 씨랑 대담을 하면서도 그렇게 단서를 달았죠.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단 계엄에 대해서는 예외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든 명분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을 영호 과제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뭐 비스무리한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법적인 정치 보복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전 대표가 공천을 통해서 소위 수박 색출을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특활비를 모조리 깎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공수처를 제외한 모든 수사기관과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영원을 만들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 제1야당 그 대표의 권한들을 활용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 대표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도 그렇게 입법 폭거를 저질렀는데 행정부 수장이 됐을 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과연 누가 믿을까? 그래서 진짜 안 한다니까 안 하는 줄 알더라. 딱 그 얘기가 연상이 되는 거고요. 네. 아까 우리 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 20대 대선 때도 뭐 이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뒤에서 몰래 하는 것이다. 뭐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많은 어록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말을 맞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예비 후보잖아요.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뭐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좀 민주당의 반응을 보이면서 나경원 의원이 뭐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긁혔냐 이렇게 또 재반박을 좀 했어요.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합성 사진인 예. 줄 알았어요. 그게.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실제 거기 들어가서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조금 직관적인 메시지이긴 합니다. 드럼통을. 근데 이걸 또 모르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 의미를. 예. 왜 드럼통이야? 이걸 하는데 신세계 영화를 보면 그렇죠. 신세계 첫 장면이 이제 드럼통을 바다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예. 아마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이게 어찌 보면 정치 보복을 약간 상징하는 뭐 약간 비유하는 그런 상징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민주당이 갑자기 긁혔는지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의 의도가 뭐 먹힌 거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메시지도 약간은 이렇게까지 가셔야 되나 나경원 의원이. 예. 근데 최근에는 조금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과격하고 어찌 네. 보면 상대방의 원초적으로 긁는 메시지를 좀 내시더라고요. 계속 약간 좀 강경 보수 쪽으로 가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나경원 의원이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이걸 또 민주당이 받아버렸어요. 네. 영연백으로. 영연백으로. 영연백으로 받아가지고 또 그게 이걸 시신을 담는 가방이고 국방부에서 실제로 좀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매 자체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거 아니었느냐. 우리들이 들어갈 뻔했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좀 그건 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다한 의혹이다. 네. 너무 예. 좀 과대망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뭐 80년대 초반에 어떤 군사 독재 시절을 그러니까요. 좀 매칭시키려는. 글쎄요. 진짜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계엄을 통해서 진짜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국회에서 출동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발포 명령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뭐 끌어내라는 지시까지는 뭐 있다 없다가 지금 뭐
논쟁이 지금 재판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문제니까 네. 뭐 그 부분 나중에 이제 실체가 이제 발견되겠지만 너무 이거 서로 정말 하수의 하수 정치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근데 약간 느낌은 그거예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한마디로 보수 진영에서 조금 한번 강경 보수의 지지층에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 같은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여연백은 약간 놀리는 느낌이에요. 조롱하는 놀리는 듯한 느낌? 느낌이어가지고 나경원 의원한테 전체적으로 정치인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